세계 40여 개국을 돌아다니며 여행 기사를 써온 스페인 출신의 여행 전문 기자 미겔 로드리게스. 그에게 여행이란 늘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유럽의 대도시를 다닐 때마다 가방을 움켜쥐고 소매치기를 경계하며 밤이면 호텔로 서둘러 돌아가야 했죠. 그런 그에게 한국 취재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밤에도 안전하다, 지갑을 잃어버려도 돌아온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솔직히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국에서 경험한 일들은 그의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큰 감동을 전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나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발굴하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겔 로드리게스입니다. 스페인에서 온 여행 전문 기자로 지난 15년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각국의 문화와 안전 실태를 취재해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에게 여행은 항상 조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유럽의 대도시들, 파리의 몽마르트르 언덕이나 로마의 콜로세움 근처에서는 항상 가방을 앞으로 메고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다녀야 했거든요. 바르셀로나 출신인 저조차도 자국의 관광지에서 소매치기 피해를 당한 적이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던 중 한국 취재 제안을 받았습니다. 편집장은 말했습니다. 미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특별하대. 밤에 혼자 다녀도 안전하고 물건을 잃어버려도 돌아온다고 해. 직접 가서 확인해봐.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어느 나라든 그런 말은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안전하다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늘 조심해야 하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첫날, 저는 명동의 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평소 습관대로 노트북과 고가의 카메라가 든 가방을 단단히 품에 안고 앉았죠. 그런데 화장실에 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자리를 비우지 않거나 누군가에게 부탁을 했을 텐데 문득 한국의 안전도를 테스트해보고 싶었습니다. 한 10분 정도면 되겠지? 속으로 중얼거리며 일부러 가방을 테이블 위에 그대로 두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15년간의 여행 경험상 이건 정말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화장실에서도 계속 시계를 들여다보며 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10분 후 돌아와서 본 광경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 가방이 그대로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국 아주머니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잠깐 자리 비우셨네요. 혹시나 해서 봐드렸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방을 지켜주신 것도 고마웠지만 그 자연스러운 친절함에 더 놀랐죠.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이에요. 그날 저녁, 저는 숙소에서 이렇게 일기에 썼습니다. 한국에 대한 소문이 사실일지도 모르겠다. 적어도 이 나라 사람들은 남의 물건을 지켜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놀라운 일은 며칠 후에 일어났거든요. 취재 셋째 날, 제게 정말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인터뷰를 마치고 택시를 타고 숙소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그날따라 스케줄이 빡빡해서 정신이 없었죠. 택시에서 내리면서 서둘러 짐을 챙기다가 뒷자리에 지갑을 그만두고 내린 겁니다. 숙소에 도착해서야 지갑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순간 정말 아찔했습니다. 지갑 안에는 여권, 신용카드, 현금 약 30만 원, 그리고 제 명함과 각종 중요한 카드들이 들어있었거든요. 스페인에서라면 이미 포기했을 거예요. 분실물이 돌아올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우니까요. 하지만 호텔 프런트 직원분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에서는 택시 분실물이 꽤 많이 돌아와요. 팀원이 분실물 센터에 연락해보세요. 그 순간 진짜 돌아올까? 싶었지만 어쨌든 1644에 1188번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담당 직원분은 친절하게 제 상황을 들어보시고는 택시 번호와 탑승 시간, 목적지를 확인해 주셨어요.
24시간 안에 연락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더군요.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유럽에서는 신고해도 몇 주씩 걸리거나 아예 연락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다음날 오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택시 기사님이었어요. 혹시 어제 제 택시에서 지갑을 두고 내리신 분이세요? 뒷자리에서 찾았는데 연락처를 알아서 전화드렸습니다. 그 목소리가 얼마나 따뜻하던지요. 기사님과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지갑을 받을 때의 그 감정은 정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현금 한 장까지 그대로 들어있었어요. 기사님께 사례금을 드리려고 했는데 괜찮습니다.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라고 하시며 손사래를 치시더군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 이 나라의 시스템과 문화, 특히 모든 국민이 함께 실천한 국민성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을요. 나중에 알아보니 서울시 택시 분실물 회수율이 무려 83%에 달한다고 하더군요. 세계 어느 도시에서도 볼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또다시 일기에 썼습니다.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다. 시민의식과 시스템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내 지갑이 돌아온 나라, 이곳에서 나는 진정한 안전의 의미를 배우고 있다. 한국에서의 밤 체험은 제게 또 다른 문화적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자란 저에게 밤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할 대상이었거든요. 자정이 넘으면 인적이 드물어지고 휴대폰을 꺼내는 것조차 위험했습니다. 특히 관광지 근처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했죠. 제 친구 중에도 밤에 스마트폰을 뺏긴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서울의 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취재 마지막 날 새벽 1시쯤 강남역 근처를 걸어보기로 했어요. 솔직히 좀 무서웠습니다.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새벽 시간에 혼자 돌아다니는 건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강남 거리에 나서자마자 제 편견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새벽 1시임에도 불구하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북적였어요. 특히 놀라운 건 젊은 여성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혼자서 또는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걸어다니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럽 어느 도시에서도 보기 힘든 광경이었죠. 편의점들은 24시간 불이 켜져 있었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들락날락했어요. 심야 버스 정류장에서는 회사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평온하게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고 택시들도 안전하게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지하철 막차를 놓친 사람들이 심야 버스나 택시를 이용해서 집으로 향하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다는 거예요. 저는 용기를 내서 휴대폰을 꺼내 거리 풍경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에서라면 절대 하지 못할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노트에 이렇게 메모했습니다. 이곳에서 밤은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자유와 활기의 시간이다.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안전의 증거가 아닐까. 한국의 심야 문화를 직접 체험해보기 위해 24시간 카페에도 들어가 봤어요. 새벽 2시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공부하고 야간 근무를 마친 직장인들이 커피를 마시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정말 한국이 아니면 볼 수 없는 풍경이었죠.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안전은 단순히 범죄율이 낮다는 수치적 의미가 아니라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 안전이라는 것을요. 한국 취재의 하이라이트는 첨단 치안 시스템을 직접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한 공원을 산책하던 중 정말 신기한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공원 중앙에 홀로그램으로 구현된 경찰관이 서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디스플레이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AI 기술과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공원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에서 만난 관계자분의 설명을 들어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이 홀로그램 경찰은 단순한 전시가 아닙니다. AI 카메라와 연결되어 도난, 폭행, 이상 행동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실시간으로 관제센터와 인근 파출소에 알림을 보냅니다.
도입 후 이 공원 내 범죄 발생률이 22% 감소했어요. 유럽에서 상상도 못할 보이지 않는 경찰 시스템이 한국에서는 이미 현실이 된 거죠. 더 놀라운 건 시민들이 이런 시스템을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오히려 더 안전해져서 좋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발견한 또 다른 놀라운 점은 CCTV 시스템의 고도화였습니다. 단순히 녹화만 하는 게 아니라 AI가 실시간으로 영상을 분석해서 위험 상황을 미리 감지한다고 하더군요. 한 경찰서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예를 들어 누군가 쓰러지거나 싸움이 벌어지거나 이상한 행동을 보이면 즉시 알림이 가고 가장 가까운 순찰차나 경찰관이 출동하게 됩니다. 스마트 치안센터도 견학해 볼 수 있었는데 정말 영화에서나 볼 법한 광경이었습니다. 거대한 모니터들이 서울 전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고 시민들의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해당 지역의 CCTV 영상을 확인하고 대응팀을 파견하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이 모든 시스템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전혀 제약을 주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도 안전을 확보하는 절묘한 균형점을 찾아낸 거죠. 취재를 마치며 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안전을 단순히 지켜내는 차원을 넘어서 기술과 결합해 전 세계에 수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시켰다. 이제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치안 시스템을 배우러 오는 시대가 되었다. 실제로 여러 유럽 도시들이 한국의 스마트 치안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K-팝, K-드라마에 이어 이제는 K-안전, K-치안까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거죠. 귀국길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일주일을 정리하며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제목은 고민할 필요도 없었어요. 내 지갑이 돌아온 나라, 대한민국. 이보다 더 적절한 제목은 없을 것 같았거든요. 기사 마지막 문단을 쓰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면적으로는 작지만 정말 위대한 나라다. 시민들의 양심과 신뢰, 경찰의 체계적인 시스템, 그리고 첨단 기술이 하나로 어우러져 밤길을 걷는 모든 이들에게 진정한 안심을 선물하고 있다. 내 지갑이 돌아온 나라, 이곳에서 나는 안전이라는 단어의 참뜻을 배웠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외국인에게는 기적 같은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나라의 안전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시민의식이 성숙해지고 제도가 발전하고 기술이 진보한 결과물이다. 스페인으로 돌아간 후 제 기사는 유럽 여러 매체에 번역되어 소개되었습니다. 많은 유럽 독자들이 댓글로 놀라움을 표현했어요. 정말 그런 나라가 존재하나요? 한국에 꼭 가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한국처럼 안전해지면 좋겠어요. 같은 반응들이었죠. 특히 기억에 남는 독자 댓글이 하나 있어요. 독일에서 유학 중인 한국 학생이 쓴 것이었는데 기자님 덕분에 우리나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평소에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로는 정말 특별한 것들이었네요. 빨리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졌어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취재를 계속하고 있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늘 비교 기준이 됩니다. 다른 나라의 치안 시스템을 볼 때마다 한국 같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최근에는 유럽 여러 도시의 치안 담당자들이 한국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러 가고 있다고 해요. 제 기사가 그런 관심의 시발점 중 하나가 되었다니 정말 뿌듯합니다. 한국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나라는 정말 특별한 나라입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진정으로 안전한 나라예요. 이런 나라를 만들어낸 모든 한국인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안전함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상징처럼 언제나 유지되고 더 나아가 정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해서 그 안전함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싶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름다운 대한민국.